예. 지금 상동 그랑빌 아파트는 왜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분양 받으면서 제가 거주했기 때문에 네. 한번 뭐 이사를 해보자. 한 번도 이사를 못 해봐가지고. 지금 이제 분양 때부터 지금 한 25년 네. 살다 보니까 예, 예. 다른 그래서 지역으로 좀- 이제 거주지를 옮기자. 예, 그래서 좀 지루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무조건 매입을 했어요. 네. 근데 매입을 하고 이제 일단은 뭐 기간이 좀 있으니까. 네. 전세를 주고 이렇게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양쪽 다 계속해서 이제 요새 뭐 무슨 문제 때문인지 가격들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란마을에 있는 이거를 매도를 해서 그냥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좋은 건지 네. 앞으로 뭐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려 봤다가 조금 더 이득을 취한 다음에 하는 것인지 아직 판단이 안 서요. 그러신가요? 네. 전화 잘 주셨고 제가 궁금하신 내용 보란마을 아주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네. 비과세 받고 예. 매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요. 지금 예. 우리가 이제 비과세 부분은 분양 때부터는 양도 차익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예. 계속 보유하게 되면 결국은 예. 뭐냐면 서해 그랑빌이 좀 덜 올랐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또 서해 그랑빌을 매도하고 보란마을을 다시 또 그대로 1주택으로 보유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갈아타기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셨고 이사에 네.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네. 비과세를 받고 차라리 네. 투자 목적이 내가 그 아파트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매수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복비라든지 취득세 부분은 부담이 되겠지만 네.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없어지거든요, 네. 차라리. 그래서 다시 구입한다는 거는 어느 거를 구입해요? 보란마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대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예. 보란마을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시는 게 양도세 예. 부분도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취득세나 복비는 더 나가더라도 그렇게 네. 따졌을 때는 보란마을을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 파는 게 맞다는 뜻이에요, 세금적으로. 또 그래요? 이 보란마을이 아주 네.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네. 우리 부천 이 중동 지역 전체적인 아파트 보란마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아파트 일기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네.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리모델링 네. 추진을 전 단지들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천에는 새 아파트가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새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리모델링밖에 없는데 그 네. 리모델링들이 입지가 좋은 우리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또 입지가 뛰어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입지가 뛰어난 아파트의 가격이 동반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건데 네. 결론은 뭐냐면 리모델링이 네. 재건축보다는 사업성이 그리고 새 아파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낮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은 기존 틀이 있는 상태에서 수평이나 수직으로 증축해서 세대수를 10% 정도 더 늘리는 거예요. 예. 15% 정도 더 늘리는 건데 재건축은 완전 허물고 다시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 구조에 대한 변경성이 있는데 지금은 리모델링 네. 사업의 단점이 뭐냐면 예. 내력벽이라는 우리 집 내부에 내력벽이 있죠. 예. 내력벽 철거가 안 돼요, 지금은. 그러면 구조 변경이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직 증축이나 수평 증축으로 개수는 늘릴 수 있겠지만 그 구조에 대한 부분은 좀 단점으로 지적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져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쌓여 있다라고 하면 진척 네. 속도가 초반에는 빠르겠지만 중간 네. 부분은 분명히 시간적인 텀은 생길 겁니다. 예. 긴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을 그렇군요. 따졌을 때는 저는 세금을 받고 매도하는 게 네. 좋고 예. 두 번째는 이 몇 평인가요? 46평이에요. 46평. 네. 지금 제일 큰 평수죠. 예, 제일 큰 거죠. 예, 근데 보란마을에서. 46평이라 우리 혹시 30평대 전세가랑 전세가 한번 알아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 잘 안 알아봤어요. 전세가가 비슷해요.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가 비슷해요. 그 뜻은 뭐냐면 부천이 예. 거주하기 좋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예. 그럼 거주 수요들은 30평대랑 40평대 전세가가 같다는 거는 30평대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예. 그러면 40평대 수요가 적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40평대, 부천 같은 경우는 40평대 수요가 적으면 우리가 네. 부동산 경기가 항상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걸릴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상승 곡선에서 약간 주춤하는 곡선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발생되게 되면 대형 평수는 매도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수요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이런 평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뭐 장점도 많겠지만 어느 정도의 또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네. 부분들. 그래서 네. 40평대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이런 부분과 그리고 네. 우리 아파트 중동 보란마을 아파트 주변 지역으로 보면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내력벽 철거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예. 중간에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로 분명히 진행하는 아파트들도 있을 거예요. 전환해서 예. 예.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러면 예. 그런 아파트들은 지금 우리 아파트보다 용적률이 조금 더 낮거나 사업성이 조금 더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진행 속도를 보면 이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들은 다시 네. 리모델링을 취소하거나 보류시키고 재건축으로 네. 다시 또 타밟고 말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충분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들을 따졌을 때는 저는 매도하시고 3년 비과세 기간 채우시고 예. 뭐 굳이 성급하게는 매도할 필요 없어요. 내년 12월 달이라고 하셨죠? 예. 내년 12월 달이면 아직 기간이 1년 좀 넘게 남았잖아요. 예. 그 기간 맞추셔서 다 예. 채우시고 매도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요. 네. 제가 만약에 그 매도를 할 때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자녀한테 네. 그거를 증여할까 생각을 했어요. 이 물건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일가구가 되잖아요. 네. 이제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증여세를 별도로 증여세가 납부해야 많이 되는- 나와요. 그렇죠. 네네. 그냥 지금 비과세 아니고- 때문에 양도세를 비과세 받겠지만 예. 증여를 자녀분한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양도세 그래서- 부분과 증여세 부분이 충돌할 때 예. 증여를 하는 거지 지금은 양도세를 절세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증여세를 낼 그렇죠. 필요가 없잖아요. 만일에 네. 우리 자녀한테 이거를 이제 직거래로 매도를 할 때 네. 시세보다도 만일에 좀 그 저렴하게 그 매도를 하면은 또 뭐가 또 다른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이게 예, 실거래가를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 실거래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되면 뭐 예. 조사를 하거나 이런 우리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하거나 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조금 예.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